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요점 정의 강의가 되겠어요. 일단 요점 정의이기 때문에 진짜 요점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전기 기능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 기능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이 있고요. 실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약 25% 정도 돼요.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약 75% 전후 돼요. 아마 필기시험 합격률이 25%, 약간 평균 합격 20% 안 될 것이고요. 실기시험은 75% 약간 상회할 거예요, 평균 합격률이. 그러면 필기시험은 4명 중 1명 된다는 얘기죠. 실기시험은 4명 중 3명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기기능사 시험은 관건이, 필기시험이 관건이에요. 실기시험은 거의 그냥 본인이 시험장 실수만 안 하면 다 합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기시험은. 그러나 필기시험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거기다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필기시험이 시험 과목이 3과목이에요. 3과목인데, 첫 번째로 전기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선비. 여기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20문항이 출제가 돼서 60문항인데, 이 중에서 60%니까 36개 득점이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 3과목이 난이도가 다 틀려요. 난이도가, 이게 전기 이론이, 이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전기 이론이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전기 설비가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고요. 전기 기기가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고요. 전기 설비가 난이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득점의 기대치를 틀리게 하면 좋아요. 전기 이론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한 20문항 중 10개, 득점의 기대치를 10개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가 중간이니까 20문항 중 12개. 전기 설비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7개 정도 하면 39개가 되잖아요. 그럼 36개 합격인데, 요렇게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10개, 최소한 12개, 최소한 17개라는 거니까, 이건 최소한 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난이도가 높은 전기 이론에서 약 반은 공부하고 반은 버린다 그러면, 버린 시간을 전기 설비에 투자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점 정의를 전기 이론 편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직류회로는요, R만회로, 저항만의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R, L, C가 있잖아요. R이 저항이고 L이 우리 코일 있고요. C가 콘덴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R을 배울 거예요. 자유전자라는 게 보기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자유전자가 뭐냐, 자유전자. 이건 제목에 나왔듯이 물질 내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다. 보기에 자유전자가 뭐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다, 이렇게 보기에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기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고요. 질량은요, 전자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우리가 뭐 전기 기능사는 사지선다이니까 굳이 이거를 그냥 특히 이제 질량 같은 건 뭐 이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 푸는 게 없으니까 답만 고를 줄 알면 돼. 답만 고를 줄 알면 돼. 그래서 보기 중에서 꼭 외우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 하든 답만 고를 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자의 전해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럼이고요. 전자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회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오음의 법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음의 법칙부터. 오음의 법칙. 우리 오음의 법칙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전류가 I가 전류죠. I가 전류이고 V가 전압이잖아요. 그 다음에 R이 저항이죠. I 이꼴 R분의 V. 오음의 법칙은 누구나 들어봤잖아요. I 이꼴 R분의 V.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비례 반비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례 반비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자에 있는 건 항상 비례하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 이거 분자 있잖아요. 이건 비례하는 거야. 비례.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분모에 있는 건 반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의 반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 꼴 R분의 V를 말로 설명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뭐 공부한 지 오래돼서 수학적인 개념이 부족해서 전기기능사, 전기기사를 따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수학 전체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사칙연산은 기억해야 돼.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가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뭐야? 플러스가 이동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 이동하는 걸 이항한다 그래. 그래서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나누기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가 이항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이항하면 빼기가 되고요. 더하기가 이항하면 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가 이항하면 더하기가 되고요. 곱하기 이항하면 나누기 되고요. 나누기가 이항하면 곱하기 되는 거예요. 사칙연산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I 이꼴 R분의 V인데 우리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전압을 구하려면 이 저항을 나눠준 거잖아요. 이건 분모에 있는 게 나눠준 거야. 그러면 전압을 구하려면 나눠준 거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 이항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거죠. 우리 곱하기 대신에 이 점을 찍어도 관계없고요. 그냥 곱하기는 생략해서 IR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류를 곱한 거 아니에요? 곱한 거니까 이항하면 어떻게 해요? 곱한 거 이항하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을 구하려면 I분의 V가 되는 거죠. 세 개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전압을 구하려면 저항을 곱하라고 그렇죠? V 이꼴 IR 됐죠. 저항을 구하려면 전류를 나눠주라고 I분의 V죠.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분자는 비례하고 분모는 반비례한다 그랬었잖아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전압은 어떻게 써?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하는 거죠. 저항은 뭐야?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전류 구했고요.
전압 구했고 저항 구했어요. 이거를 다른 공식에서 다른 공식. 전압 다른 공식 있고 전류 다른 공식 있고 저항이 다른 공식 있어요. 여기 전압 보면요. 여기 Q가 전하량이죠. V가 전압이에요.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야, 에너지.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 QV야, 에너지 QV야. 전하량에다 전압을 곱하면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는 QV예요. 그럼 여기서 V를 구하자는 거잖아. V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곱했잖아. 이항하면 어떻게 해줘요?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V는 Q분의 W. 아까 V 이꼴 뭐 있었죠? IR 했었죠. 이건 전류하고 저항 나올 때 이 공식 쓰라는 거고, 이건 전압 구할 때 에너지랑 전하량 나올 때 이 공식 쓰라는 거예요. 전압을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쓸 것이냐. 그럼 문제에 전류하고 저항 나오면 V 이꼴 IR 이 공식을 이거 전압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랑 전하량 나오면 Q분의 W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압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류가 아까 R분의 V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Q가 전기량인데 이 전기량은 전류에다 시간 곱하면 전기량이랑 같아요. 전기량은 전류에다 시간 곱한 거야. 그럼 여기 전류는 뭐 되겠어? 전류는 이거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줘야 되겠지. 전류는 T분의 Q야. 밑에 전류가 R분의 V인데 이건 전압하고 저항 날 때 전류가 알아. 이 공식 쓰는 거지만 이 공식은 저량과 시간 나올 때 전류 갖고 와라. T분의 Q를 쓰라는 거예요. 앞에 전압 공식 2개 했어요. 전류 공식 2개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공식을 쓸 것이냐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 전류 가라. 전압하고 저항 나왔다. R분의 V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과 시간 나왔다가 T분의 Q 이 공식을 구하고요. 전압도 전류하고 저항 나왔으면 IR 공식으로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랑 전하량 나왔다. 그럼 Q분의 W 요 식까지 전압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항이 또 하나 있어. 아까 I분의 V가 저항인데 이때 저항은 또 뭐냐? 로 A분의 L이야. 로가 고유저항, 고유저항. 그래서 저항은 뭐야? 아까 길이에 비례하고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잖아요. 분자 있는 거 비례한다 했으니까 저항은 고유저항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뭐야? 저항을 구하는데 고유저항하고 길이하고 단면적 나왔으면 이 공식과 저항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 나왔으면 I분의 V 요 공식까지 저항을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지금 전압 공식 2개 했고요. 전류 공식 2개 했고요. 저항 공식 2개 했어요. 뭐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 걸 보여드렸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기출 맛보기 봅시다. 맞추기 봅시다. 오음의 법칙으로 맞는 것은? 자,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다. 전류는 뭐야?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분자는 비례하고 분모는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저항에는 뭐야? 반비례해야 되겠지. 전압은 이거 아니에요?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잖아.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이건 맞네요. 세 번째로 저항은 뭐죠?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잖아. 저항은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압은 전류에 반비례해서 전압은 뭐야?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니까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한다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회로란 그런 말씀을 회로 전기 회로를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고 I 이꼴 R분의 V, I 이꼴 R분의 V 오음의 법칙이 있는데, I 이꼴 R분의 V 오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전압이 이렇게 있어요. V고요. R이고 전류가 전류가 R분의 V인데 요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걸 회로다 이렇게 그려. 회로다. 여기 전기회로에서 회로는 그런 의미야. 회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게 저항이 뭐야 R1과 R2가 직렬이 올 수도 있겠죠. R1과 R2가 병렬이 올 수도 있겠죠. 이 기본 회로가 여러 가지 뒤에 가지 많이 변경이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말씀드렸지 회로 중에서 어떻게 회로 중에서 이 직렬이다. 회로 중에서 요걸 V 그냥 V에 V0가 아니라 V예요. 이건 뭐죠? 회로 이게 V 중에서 회로 여기서 뭐가 온 거야? 저항이 R1과 R2 직렬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저항 R1과 R2 직렬 온 거야. 그래서 직렬 회로 저항이 R1과 R2 직렬 온 거고요. 이건 저항이 R1과 R2 병렬 온 건데 이런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 자 여기 R1과 R2 병렬 온 건데 병렬을 요 그림은 세로로 그려요.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그렸는데 R1과 R2가 병렬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하나는 직렬 하나 병렬이야. 자 직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직렬일 때 회로 중에서 R1과 R2가 직렬 R1과 R2가 병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R1과 R2 직렬일 때 합성정은 뭐야? 합성정이나 R1 직렬일 때 합성정 R1 플러스 R2예요. 병렬일 때 합성정 원래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병렬일 때 합성정은 R분의 1은 R1분의 1 R2는 이렇게 구하죠. 병렬일 때 합성정항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구하려면 역수 취해야 되니까 이 역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수 취하는 거니까 요걸 역수 취하니까 분의 1 되죠. 자, 여기서 이걸 통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대개 병렬 때 이걸 많이 써먹죠.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기억하세요. 직렬일 때 합성정은 뭐라고? R1 플러스 R2. 물론 세 개의 직렬이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병렬일 땐 뭐요? R분의 1은 R1분의 1, R2분의 1. 세 개 병렬일 땐 요걸 역수치하니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1이 되니까 세 개 병렬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세 개 병렬까지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병렬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라고?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준다. 이걸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렬일 때 합성정은 두 개를 R1 플러스 R2 하고 병렬일 때 합성정은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 전류가 일정해. 전류가 같아요. 직렬일 때 여기 10A 흘러가면 R1에도 10A, R2에도 10A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1과 R2가 둘 다 10A가 되는 거예요. R1의 그런 전류 I1하고 R2의 I1도 좀 더 10A. 직렬일 때 뭐요? 전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병렬일 땐 뭐 같으냐? 병렬일 땐 전압이 같은 거야. 전압이 같아, 전압이. 병렬일 때 전압이 같아요. 병렬일 때 전압 같음. 전압 일정한 거예요, 전압 일정. 직렬일 때 전류 일정, 병렬일 때 전압 일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일 때 전류는 일정하지만 전압은 어떻게 되냐?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하지만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기억하세요. 전류 일정,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전류 분배. 세트를 기억하세요.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분배, 병렬일 때 전압일정 전류분배 이렇게 기억했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 R1과 R2가 앞에 그림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전압 V가 있고요. 이 전류가 일정하다는데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압은 분배된다고 그렇게. 이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배되느냐. 이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이 V1이 R1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자기께 오는 거야. R1과.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은 R1 자기께 왔어. V2는 뭐냐. 이 R2에 걸리는 전압인데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2는 자기 거 R2가 왔어요.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분배. 그 다음에 병렬일 때 전압일정 전류 분배된다 했잖아요. 전류가 분배된다고. 자, 병렬일 때 뭐 이게 병렬 똑같다고 그랬었죠. 아까 똑같은 그림에서 병렬 이렇게 늘었었지. 전압이 이렇게 있고요. 병렬일 때 전압이 같다고. 이 R1에도 V 걸리고 R2도 V 걸리는데 전류가 분배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저항 R1과 저항 R2에 분배된다고. 그러면 전체 전류가 걸려서 R1과 R2에 분배되는데 I1이 R1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여기는 남의 개와 직렬일 때 전압 분배, 전류일정 전압 분배될 때는 자기께 왔죠. 병렬일 때 전압일정 전류 분배는 남의 게 왔어. 물론 I2도 전체 전류 걸려서 R1과 R2에 나누는데 I2니까 남의 거 R1 왔어요. 엄청 중요한 부분 했어요.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 분배인데 전압은 자기께 왔고, 병렬일 때 전압일정 전류 분배인데 전류는 남의 게 왔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브릿지는 브릿지 평형 상태만 기억하세요. 브릿지 평형 상태. 평형 조건은 뭐냐. 이런 그림을 브릿지 회로를 하는데 평형 상태는 대각선을 곱해서 임피던스 크기 같으면 이거 평형 상태라 그래. 그래서 R1에다가 R1에다가 알파 곱하고 R2에다가는 R3 곱하면 이거 브릿지 평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그래. 그럼 평형 상태가 되면 이 중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예 빼고 계산하면 돼요. 브릿지 평형 상태 나오면 그냥 대각선을 곱해서 임피던스 크기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지 나오면 제가 또 그림을 전지 나왔다. 우리 건전지를 기억하시면 건전지 나오면 그림이 뭐 전화번이 있으니까 항상 건전지 안에 이런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 우리 프레시를 한번 프레시. 그럼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어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꼬마 전구에 저항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꼬마 전구야. 이 저항 R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그런 전류가 어떻게 되죠? R분의 V인데 이게 R이 뭐야? 이게 두 개 직렬이잖아요. 아까 직렬일 때 합성저항은 더해주라 했잖아. 그래서 R 플러스 우리 전압을 V 쓰기도 하고요. 전압을 E 쓰기도 해요. 같은 얘기야. 전압이다 기억하세요. 이거 V가 V나 E나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전지를 이제 뭐 축전지 이런 걸 보셔도 관계없어요. 직렬 병렬 같이 하잖아요. 그럼 직렬 연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병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지 접속할 때 용량은 직렬일 때 불변, 그럼 병렬일 때 증가한다.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전압이에요. 합성 전압. 전압은 어떻게 돼? 건전지 계속 직렬하면 1.5V짜리 직렬하고
또 직렬하면 이거 뭐 1.5 하면 뭐 되겠지? 3볼트가 될 거 아니야. 직렬이면 증가하잖아. 만약에 2개 직렬이면 2배 되고 n개 직렬이면 n의가 되는 거죠. 근데 병렬일 때 어떻게 조금 아까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전압 일정하다 그랬었잖아요. 이건 불변인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아까 직렬일 때 2개 직렬이면 R 플러스 뭐 똑같은 저항 R 플러스 R은 뭐가 2개 직렬이면 2R 되고요. 3개 직렬이면 3R 되고 4개 직렬이면 4R 되고 N개 직렬이면 이 내부 저항이 뭐야? NR, 이 내부 저항이 NR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렬일 때는 뭐냐? 아까 병렬일 때 합성적이 뭐죠? 분모는 더해주고 2개 병렬이 다르면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줬잖아요. 그럼 2R분의 R 제곱 되니까 2분의 R 되잖아. 2개 병렬일 때 2분의 R이고 3개 병렬일 때 내부 저항이 3분의 R이에요. 그럼 N개 병렬은 뭐 되겠어? NR 되겠지, NR. 그쵸? NR 되겠지. 그래서 내부 저항은 N개 직렬이면 당연히 NR 되고 N개 병렬이면 당연히 NR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때 여기 이건 전지 하나만 있을 때 흐른 전류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변하죠? 직렬이면 아까 내부 저항의 N개 직렬은 뭐야? NO지. 기전력이 뭐야? NO잖아. 그래서 N개 직렬이면 내부 저항 NOR 기전력 NO배가 되잖아. 근데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지? 병렬일 때는 내부 저항이 뭐 어떻게 돼? 내부 저항이 N개 여기는 뭐야? N분의 R 되잖아요. 근데 기전력은 뭐야? 전압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N분의 R 기전력 2가 전압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전지 나올 때 합성 전압은 N개 직렬이면 NR 병렬일 때 전압 일정이니까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N개 직렬이면 NR N개 병렬이면 N분의 R 돼서 부하 전류는 직렬이니까 NR NE N분의 R 그냥 2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